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0일 새벽 6시 20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은 공산주의와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 소속한 조직은 대부분의 경우 분열되거나 와해됩니다. 친구들 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끼어버리면은 친구들 모임이 안 됩니다. 가족 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들어오면은 가족의 평화가 무너집니다. 아마도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둘러싼 부부싸움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해가지고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내가지고 서버를 탈취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지난 4월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국회는 부정선거로 뽑힌 가짜 국회의원들이니까 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겠다 하는 이런 망상적 발작적 계엄령이 펴진 나라가 한국이니까 현재는 공산주의자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더 위험한 존재가 아닐까요? 이제 이 문제를 직시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계엄령을 펴서 나라를 망칠 뻔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똑같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가장 우호적인 언론사입니다. 특히 광고면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제공해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하는 또는 돈벌이를 하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도 머지않아 동아일보처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 뉴스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자 중앙선대위는 음모론에 빠진 지도자 어떻게 나라 어지럽히나 거대한 실험장 된 한국이란 제목의 전상진 서강대 교수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상진 교수는 먼저 화나고 부끄럽지만 인정하자. 2024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실험장이 되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는 대통령이 탄탄한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결과를 국민과 국가가 어떻게 감당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세계적 실험장이 되어버렸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는 대통령이 탄탄한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결과를 국민과 국가가 어떻게 감당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세계적 실험장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므로 그를 격리하고 처벌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결론을 맺고 있는 분이 바로 음모론 전문가 전상진 교수입니다. 그는 음모론의 영향력을 제어하는 방안을 향한 첫 스텝은 허황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모론, 루머, 가짜뉴스는 절대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팬데믹의 유행 이후 중요성과 영향력이 급격히 커진 음모론의 특성을 일군의 음모론 연구자들은
새로운 음모주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SNS의 확산, 그리고 음모론으로 재미를 보는 유튜브의 등장,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대통령이 된 트럼프,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 음모론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패턴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걸 뉴 컨스피러시즘, 컨스파이러시즘, 새로운 음모주의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정보 출처의 신뢰성과 증거의 객관성과 주장의 논리성을 중시하던 것이 옛날 음모주의라면은, 새로운 음모주의는 소문이나 근원적 불신에 입각한 극단주의적 선동을 한다는 겁니다. 극단주의적 선동이 이게 정치적으로 연결되면은 재앙이 된다는 거죠. 전상진 교수는 민주주의를 갉아먹거나 파괴하는 음모론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큰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음모론 대책은 음모론 공급자의 소통 채널을 폐쇄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법적인 처벌을 통해 사후적으로 음모론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잠재적 소비자의 음모론 내성을 키울 수 있다. 음모론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 전상진 교수는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2025년 1월 지금 필요한 음모론 대책은 뭘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하여 비상계엄을 실행했고, 지금은 지지자를 선동하며 관저에서 농성하는 내란 피의자의 격리와 처벌,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강대 사회학과에서 공부했으며 독일 빌레펠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대문제, 음모론, 자기개발 붐 등에 주목하고 있고 음모론의 시대 등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자 동아일보도 젊은이들까지 유튜브를 통하여 음모론에 전염되어 윤석열 지지 집회에 나오는 현상을 추적을 했습니다. 17살 음모군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알게 된 뒤 집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친구들, 저와 정치적 생각이 다른 친구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나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맨정신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음부는 요즘 보수 성향 유튜브들의 채널을 자주 시청하고 있는데 의혹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을 즐겨 시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런 채널의 주요 시청자가 일부 극단적인 지지층이나 고령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유명 채널들의 경우 고령층보다 MZ 세대라 할 수 있는 20대, 30대, 40대가 더 많이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가공할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웹사이트 분석 사이트인 녹스 인플루언서를 통해 구독자 20만 명 이상의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15곳을 분석한 결과 13개 채널에서 10대에서 40대 사이 조회수의 비율이 50대 이상 비율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구독자가 64만 명인 한 선동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 중 18세에서 24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구독자 161만 명의 또 다른 채널은 25세에서 34세가 23만 명인 채널은 35세에서 44세가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시청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일부 보수층, 노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층으로. 지난 9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집회에서 한 교수가 단상에 올라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중국 공산당과 당교 협약을 맺었다.
부정선거를 준공이 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연설을 하니까 박수가 쏟아졌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이 교수단체는 이달 2일부터 중국 대사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날 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현직 교수, 명예교수 100명 이상이 모였다는 겁니다. 집회에 참석한 서울 소재 한 유명 사립대 연구원은 사전 선거 때 선관위가 전산을 조작했고 그로 인해 현재 국회에는 부정으로 당선된 의원이 많다. 이런 사실을 신문과 방송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절도하고 유튜브를 통해 팩트를 획득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선동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스 인플루언스 사이트를 통해 분석한 15개 채널 모두 계엄 후에 구독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탄핵반대 청년연대의 박홍준 공동대표는 동아일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주위 20대, 30대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80%가량은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지성인의 표본으로 여겨지는 교수들조차 최근 이런 선동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번지면서 최근엔 퇴직 공무원 단체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라는 입장을 냈는데 대한민국 퇴직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8일 SNS 등을 통해 부정선거, 부패, 간첩, 가짜진보, 재난 등을 공무원과 시민의 제보를 받아 진실만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편협한 허위 정보와 이를 맹신하는 분위기가 사회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최훈석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수는 음모론은 대부분 메시지의 문제인데 메시지를 해결할 수 없다면 메신저 수준에서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제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거짓말쟁이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그리고 유튜브, 부정선거 음모론 전문 유튜브들을 단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걸 언론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폐해가 크고 그 극단적인 예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중독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작적 정세가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다는 겁니다. 현재 부정선거 음모론의 가장 큰 메신저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앞의 정산진 교수처럼 그를 격리, 처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 될 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 위반으로만 처벌할 게 아니라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제일 큰 메신저입니다. 이 점도 이번에 수사에 감안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퍼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적 전염병입니다. 몸은 멀쩡한데 영혼이 좀비화 되는 거죠. 좀비 영화 보셨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펴기 전에는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지난 4월 총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잠잠해졌습니다. 위축되어 있었어요. 난데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고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변호하면서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소울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니까 이 사람이 부정선거 사교 집단의 사실상 교주가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팬데믹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은 육체적 어떤 불구자나 사망자를 만들지만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정신적 불구자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